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편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아요. 인정하시죠? 사실이 더 좋은 질문이잖아요, 이게. 제가 딱 6개 찍어드리니까 이 6개 진짜 중요하다. 제가 써놓은 요 3회독의 기준보다는 높고 요 4단계까지는 못 갖춘 그 어느 사이에서 합격을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법 가르치는 유희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교재 중에 오늘부터 배송이 시작되는, 오늘 1월 5일부터 배송이 시작되는 OX 문제집, 엄선 핵심 기출 문제, 줄여서 이제 선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출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책 사용 설명서, 일종의 매뉴얼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을 사도 그냥 전원 누르고 일단 쓸 수도 있지만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고 쓰면 의외로 팁이나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네, 이거고요. 뭐 별로 안 두껍죠. 네, 그래서 290페이지예요. 그래서 뭐 손가락 하나 정도 굵기밖에 안 되고요. 뭐 처음 찍어봐서 이런 거 잘 못 찍겠네요.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을 보라고, 이렇게 크기 느낌을 보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뭐 내용은 이 파일로 자세하게 볼게요. 돌아갈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얇은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시고 막판에 열리는 시신 판례 그거 더 하시면 그냥 붙는 거예요. 3,400개 지문이 들어가 있는데 뭐 대강 볼까요? 예, 이렇게 뭐 있죠. 예, 3,400개 지문, 지금 이제 그 미리 보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예스24나 알라딘이나 뭐 교보문고나 가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따가 천천히 볼 거니까 제가 느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총 3,400개 지문이 들어있는데 문제수 기준으로는 요게 이제 850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제 4로 나눠보면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15분에 20문제 푸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1시간에 80문제 푼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전부 다 푸는데 1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하루 종일 문제만 풀면은 그 아까 말한 15분에 20문제 그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걸 좀 여유를 주더라도 2, 3일에 나눠서 풀면은 충분히 다 풀어요. 그래서 행정법 몇 회독 이상 하신 분들,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세요. 샤프로. 이틀이면 다 풉니다. 예. 그렇게 해보고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따가 이제 말씀드린 S급, A급, B급, 묵급 그렇게 4단계로 모든 지문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본인이 어느 급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맞춰나가고 있는 수준인지 아마 대부분의 경우 S급은 대부분 맞을 테고 A급도 이제 많이 맞을 테고 B급에서 이제 좀 틀리고 묵급에서 이제 더 많이 틀리고 뭐 요게 이제 예쁜 모양이죠. 뭐 그렇게 될 텐데 본인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틀리거나 혹은 뭐 잘 모르겠는 거 맞더라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반복해 가면서 지워 나가면 이제 붙으시는 겁니다. 예, 읽어 나가면서 자동으로 그렇게 되라고 그런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짧게 드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이제 사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그 제 교재 중에서 요거예요. 요 선출. 제 책이 이제 뭐 기풀기, 요트, 인역 선출 이번에 나온 그리고 이제 인역조 5개년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유희훈 유니버스인 거죠. 마블 유니버스가 있고 DC 유니버스가 있듯이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유니버스인데 보시면 이제 기본은 뭐 이건 OX 문제집이고요. 기본은 이제 저희 모든 어떤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다 요 선출이에요. 선출 지문, 이제 좋은 지문이고 빠지지 않는 지문 요것인데 요게 이제 기풀기에서 3,200개 있었는데 이따 이제 배경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3,400개로 한 200개 정도가 이제 더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 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제 말씀드리려면은 요 이제 선출이 도대체 뭐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공개가 그 07년도 9까지 여기부터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작년 며칠 전만 해도 있었던 며칠 전에 이제 해가 바뀌었죠. 그래서 며칠 전까지 20년이었잖아요. 20년도 군무원 여기까지 이제 14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문제 공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한 2, 3천 개 정도 되고요. 지문 수를 치면 이제 1만 개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중에 많은 수가 이제 중복이 되고요. 이 1만 개 중에 굉장히 많은 수는 다 중복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언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제 포함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경우도 있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토시 정도 틀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중복을 버리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어차피 똑같은 문제라는 알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줄이면 좀 넉넉하게 중복을 줄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빡세게 줄이면 더 많이 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3, 4천 개. 요게 이제 1만 개에서 중복을 줄인 요게 이제 선출 지문이에요. 이 문제가 이제 저희 이제 책에
이제 실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이 지문을 알면은 1만 개 지문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문을 풀면은 2, 3천 개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해요. 여기서 이제 말했듯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죠. 그래서 책에 이제 제일 앞부분에 14년간 공개된 만여 개의 이제 기출 지문,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기출 지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빈틈없이 단거나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이제 10,000개를 3,400개로 줄이려면은 중복을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없애는 과정에서 이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이 선정과 배열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선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지문이 토시까지 똑같다면은 뭐 고민이 없겠지만은 토시까지 똑같은 것보다는 그래 토시는 다르거나 뭐 좀 포함 관계거나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문을 가져오느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놨듯이 정보량 가장 많은 정보가 담긴 정보의 양을 기준으로 선정이 됐어요. 중복 중에서 뽑히는 애는 정보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것이 최근에 출제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국가직이니까 뭐 더 좀 중요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면 저는 편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되게 단순하잖아요. 뭐 그 어떤 지적인 작용이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지금 말한 뭐 최근 뭐 국가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문이 가진 이제 무게감, 제일 정보가 많은 거, 그래야 밀도가 높고 빠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줄게요. 자, 네. 자, 이게 이제 제 책의 176페이지 그 테마. 대상적격 테마에서 이제 처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부분인데 여기 42-1과 42-2를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좋은 예더라고요.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9, 뭐 민투법이죠. 예. 뭐 민간투자법 그냥 실무에서 그냥 민투법 그래버립니다. 예. 민투법상 민간투자에 관한 협약은 공포성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은 행정처분이다. 뭐 이런 지문이 있어요. 뭐 5지문이에요. 5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투법이죠. 민투법에 근거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 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은 계약에 해당한다. 아니죠? 처분이죠. 뭐 이런 지문이 있어요. 뭐 답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어떤 지문이 더 정보가 많은 지문이겠어요? 앞에 거겠죠. 왜 그러겠어요? 앞에 거는 요 지정이 처분이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요 협약이 계약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뒤에 거는 지정이 계약이 해당하지 않고 처분이다. 이 하나의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정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이것은 지정 및 협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2-1은 이미 42-2를 포함하는 정보가 더 많은 지문이에요. 이런 42-1 같은 얘가 이제 여기 실린 이제 선출된 애들이에요. 이는 뭐 10년 전에 국회직 8급 이제 어려운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뭐 이것은 이제 가장 최근 20년도에 지방지 7급 이제 우리 어떤 뭐 더 많은 분들이 보는 시험에 나온 거다. 그래가지고 뭐 일반적 기준으로 하면은 뭐 20년도 지방지 7급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편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아요. 인정하시죠? 42-1이 더 좋은 지문이잖아요. 이게 지정 협약 모두를 말한 거, 지정만 말한 것보다. 근데 그래도 2도 같이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안 가져온 경우도 많아요. 안 가져온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2도 간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에 이제 밑에 딸린 애로 들어왔죠. 그랬던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은 일반론으로 물어봤어요. 민투법으로 물어봤어요. 1은 민투법으로 물어봤고 2는 이제 민투법에 따른하면서 요 사례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요 말이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최신이기도 하고 요 말이 이제 들어가서 넣어준 거예요. 하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 서울 춘천간이란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요 42-1번 판례도 요 42-2번 요 판례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뭐 있으나 마나한 지문이고요. 결국은 이제 요 민투법에 따른 뭐 지정 요게 이제 키워드인 거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소개를 해드리고 또 뭐 워낙 최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추가가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이 결국은 주인공이고요. 2는 이제 뭐 부하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중복을 넉넉하게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놈들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뭐 알아봅니까? 이거 하나 보면 되는 것이지. 예,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배열도요. 단순히 이제 42에서 43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42-1, 42-2 이렇게 세트 문제는 이제 같은 42라는 어떤 번호 하에 가지 번호를 이용해서 묻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 비로소 이렇게 43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갔어요. 43번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43번 문제도 그냥 안 가요. 그냥 안 가고 43-1, 43-2 이렇게 가지 번호로 묶였네요. 그럼 뭐겠어요? 얘네들도 이제 뭐 포함되는 내용이거나 이제 뭐 형제의 내용이거나 이런 세트란 말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이 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편하게 막 이렇게 쉽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제 지론이 제가 고통을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하는 거는 사실 좋은 거예요. 편하게 뭐 최신 정보로, 그럼 그럴싸하잖아요. 최신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나열해서 이제 뭐 그냥 비슷한 거 하나 가장 최근 걸로 가져오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 따져봐서 아무리 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뭐 10년 전에 이제 국회직이라 하더라도 다 따져봐서 제일 정보가 많은 거, 정보가 많다면은 정보의 양이 같다면 그때는 이제 뇌를 자극하라고 틀린 지문 우선 그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O랑 X가 이제 교차해서 나타나잖아요. 사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틀린 것이 이제 곳곳에 쓱쓱 들어가야 이것도 이제 O, X 교차해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X가 쓱쓱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뇌가 자극이 됩니다. 이게 계속 O만 보잖아요. 그럼 멍해요. 멍하고 이게 안 돼. 안 되고 중간중간 틀린 게 쓱쓱 나와야 이게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긴장감도 있고 그래야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거나 모르는 것도 구별이 되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뽑아오고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아셨을 겁니다. 많은 애들이 이제 여기 못 끼고 떨어져 나간 애가 있어요. 16년도 국가직인가? 아무튼 걔가 떨어져 나갔어요. 걔는 국가직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걔도 똑같아요. 민주법상 이 사업시행자 지정은 처분이다라는 지문이 나왔는데 걔네는 이제 20년도 지방지 7급이랑 붙었는데 졌어요. 얘한테. 뭐 얘가 최신이어서 진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의 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걔는 이제 서울춘전이란 말이 안 들어가. 걔는 그냥 민주법상 시행자 지정 요 얘기만 들어가. 그러니까 걔는 가장 찌질한 지문이지. 얘는 사업시행자 지정밖에 안 들어갔지만 하다못해 춘천 얘기는 들어갔잖아. 근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이제 협약까지 들어가니 여기 다시 1한테는 지는 거고 그래도 다시 부화 정도는 들어갔고 이제 부화 3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걔는 이제 춘천 얘기도 없고 지정 얘기밖에 없고 걔는 진짜 찌질한 거죠. 걔는 이제 빠지는 겁니다. 걔는 선정되지 못했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거기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고르지 않았다. 정말 제대로 골랐다. 이 지문의 품질이 그냥 뽑아낸 것과는 다를 것이다. 품질이 프리미엄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지문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무거운 지문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선정된 지문들을 이제 어떻게 배열을 했느냐.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뭐, 목차순, 논리순, 뭐, 판례의 설시순이고요. 근데 뭐, 목차순과 논리순이야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할 텐데, 판례의 설시순이라는 거는 좀 무슨 말인지 안 와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한 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그게 곧 기본서를 읽는 그런 어떤 제가 꿈꾸는 그런 유니버스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따가 이제 말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막판에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머리가 이제 물이 흐르는 길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말했지만은 법이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수변에 갈궜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 길을 잘 이렇게 강사가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나는 다 넣었다. 나는 다 넣었잖아. 알아서 나열해. 안 돼요. 그런 거는. 예, 뭐 그래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힘들죠. 예,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것도 뭔 얘기인지. 자, 여기 이제 제 책 153쪽인데요. 153쪽인데 여기서 이제 10-1번부터 10-4번이 또 얘네들이 또 묶여 있죠. 네, 10-1, 2, 3, 4도 한번 봅시다. 얘네들이 왜 이제 형제로 묶여 있는지, 그리고 유윤이가 말한 배열 순서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봐봐요. 10-1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처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외에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아니죠? 재량이 있어요. 그다음 뭐 이따 설명드릴게요. 10-2 법률의 규정에 의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한 즉시 고발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그에겐 공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 그렇지 않죠? 적법해요. 10-3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도제도 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렇잖아요. 무효예요. 10-4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한 후, 와, 완전히 똑같죠. 여기 보시면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한 후,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한 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서 한 통고처분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서 한 통고처분 외에
얘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고 요 이제 10-4는 그런 터분을 하여 조세 범칙 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다면 고발에 따른 형사 절차 이행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렇지도 않죠? 그래가지고 10-1, 2, 3, 4가 전부 X인데요. 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아시죠? 예, 통고 처분은 뭐죠? 좀 이제 원래는 이제 범죄겠지만 너무 찌질해서 원래 일반적인 이제 범죄 같은 경우는 검사님이 기소해가지고 판사님이 판결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냐? 행정부도 할 수 있어요. 그건 형사 재판까지 보내지 맙시다. 해서 하는 게 통고 처분이죠. 범칙금으로 내리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통고. 근데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찌질 범죄라고 하더라도 꼭 통고 처분을 하여야 하는 건 아니죠. 예, 범죄는 찌질하지만 너는 밉다 하면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죠? 재량이죠, 재량. 예. 재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너 미워 하고 고발하면 어떻게 되죠? 검사님이 등장하죠. 행정청은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님이 수사를 해가지고 야, 이 나쁜 놈 해가지고 하는 게 뭐죠? 기소. 예, 기소를 뭐죠? 뭘 줄인 거죠? 공소 제기를 줄인 거죠. 예. 공소 제기가 뭐죠? 소제기예요. 소제기인데 그냥 소가 아니야. 공소야. 예. 그래가지고 요 기와 소를 붙여가지고 기소 이렇게 말을 해요. 멋있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검사들이 기소를 하는 거죠. 그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소를 하면 이제 뭘 하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예. 제가 글씨를 못 씁니다. 근데 이 정도로 못 쓰진 않는데 이게 이제 이런 태블릿 여기서 쓰면 더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이제 행정청이 좀 반성을 한 거죠. 우리가 걔를 너무 나쁘게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범칙금 내고 그냥 끝낼 걸 그걸 고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해가지고서는 늦게나마 미안하다 하고서 이제 뭘 하는 거죠? 그냥 이제라도 이제 통고 처분을 해주는 거죠. 범칙금 내면 끝나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레죠. 제가 설레어가지고 이제 재판 안 받아도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돈을 냅니다. 이행을 하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10-1번 문제는 뭐예요? 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 통고 처분할 수 있어도 고발해도 돼. 이것은 너희 재량이야. 이걸 물어본 문제였죠. 그래가지고 통고 처분 이외의 조치를 할 재량은 없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재량이 있어. X.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량이 있기 때문에 통고 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을 한 것은 오케이야.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오케이에 기대서 한 기소도 오케이죠. 네, 그래서 이 기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적법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발 및 그에 의한 공소유지기는 부적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지문은 아까 뭐였어요? 10-3은 얘네가 이렇게 행정청에서 검사한테 고발을 보내놓고서는 생각해보니까 반성해가지고 이제라도 난 통과를 하겠다. 이놈들 아까 좀 해주지. 왜 이제 와서 통고를 하는 것이냐. 이 통고는 어떻게 되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죠? 그때는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리단가? 그런 비슷한 영화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때는 통고 처분할 권한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 처리 권한을 검사한테 고발을 함으로써 넌 넘겼단 말이에요. 이미 이 사건은 너희 손을 떠났습니다. 이미 떠난 사건에 대해서 네가 통고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사건은 내 캐비넷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고 처분은 무엇이죠? 네.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인 것이죠.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뭐죠? 무효죠. 네, 이것은 마치 그냥 민간인인 제가 통고 처분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효입니다. 이게 이제 3번 질문이죠. 뭐예요? 지방국세청장이 조세 범칙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이미 했어요. 이미 고발을 했어. 처음부터 통고 처분을 해주지.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지손을 떠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겠대. 넌 그런 거 못해. 그러면 뭐예요? 권한이 없죠? 무효는 아니다? 아니죠. 무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국세청장이 똑같은 사례죠. 같은 판례이기 때문이에요. 지방국세청장이 조세 범칙행위자의 고발을 한 후 다시 이제 통고 처분을 했다. 아까 이제 그 구도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통고 처분이 무효지만은 이제 유이은이는 그걸 모르죠. 이걸 받은 저는 몰라요. 그걸 절 모르고 이거 보고 이제 설레어가지고 범칙금을 내면 끝내는 줄 알고 얼른 냅다 돈을 낸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거는 무효니까. 이건 헛개비예요. 내가 이렇게 싹 안아줬지만은 걔는 알고 보니까 홀로그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지 못했습니다. 이 이행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절차는 그냥 가는 것이죠. 제가 이 돈 냈으니까 돈 낸 다음에 이제 판사님한테 가가지고 판사님 제가 이거 이행했으니까요. 제가 행정법 시간에 배웠는데 통고 처분 이행하면 형사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대요. 그런데 형사 확정 판결이 있는데 또 형사 재판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웃으면서 말하죠.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 통고 처분에 대해서 했다면 그렇겠지만은 그 다음에 했던 통고 처분은 껍데기만 있는 것일 뿐이지 무효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행한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범칙금은 돌려받으시고 여기서 형사 재판 계속 받으세요. 그게 뭐죠? 일사부재리
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여기 그에 따른 형사 절차의 이행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위법하다. 아니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아서 적법해. 형사재판 받아야 돼. 10-1, 2, 3, 4가 뭡니까? 지금 여기다 써는 1, 2, 3, 4입니다. 너 할 때 통고 고발 선택할 수 있었어. 고발했어? 그러면 그 고발에 기한 기소도 적법해. 그 기소가 적법하고 검사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네가 다음에 한 통고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무효야. 이거 무효잖아? 돈 냈어도 따라서 무효야. 그렇기 때문에 앞선 형사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뭡니까? 하나의 판례예요. 하나의 판례. 예, 하나의 판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 2, 3, 4로 묶인 것이고요. 심지어 얘는 이제 막 지문까지도 똑같죠. 지문까지 똑같아요. 18년도 지방지 7급, 20년도 군무원 9급이지만은 앞에가 똑같고, 왜냐하면 판례를 복붙해오니까 앞에가 똑같고 이제 뒤에 복사 붙여해온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뒤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열 순서도요. 논리 순서대로요. 재량이 있어. 고발해도 돼. 따라서 기소도 적법해. 그 다음에 한 거는 무효야.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 이행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아.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1, 2, 3, 4를 찍 읽으면은 그 판례 하나가 머리에 찍 떠오르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열이 그 배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하나의 배열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이 배열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거죠. 예, 공정력. 적어도 공정력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공정력에 이 성별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 정도는 그래도 1회독이라도 하셨으면은 뭐 이게 그래도 중요했었지. 그 정도 느낌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82쪽에 요거 한번 봐봅시다. 그 나열 순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례의 설시순, 판례의 논리순, 나열 순서를 봤고요. 요거는 또 어떤 순서인지 봅시다. 자, 요것도 이제 12-1, 2, 3 또 이제 가지번호로 묶여 있네요. 자, 어떻게 나열됐나 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감이 올 겁니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만 그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공정력은 유효의 통용력이지 위법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 여부는 취소되지 않아도 심리 판단하여 배상을 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2-2번을 봐볼까요? 그래서 X죠. 12-2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 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동과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네, 취소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법성은 그냥 민사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공정력은 위법성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12-3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개고처분이 무효하긴 또는 취소를 구할 소위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개고처분이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개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 읽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취소 판결이 있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같은 문제죠. 아는 분들은 알 테고 모르는 분들도 들어봅시다. 다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국가 배상 청구를 할 때는 취소받지 않아도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증명해 볼까요? 자, 취소되어야만 할 수 있다? 아니야, 취소 안 돼도 돼. 이건 뭐예요?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할 책임이 있다? 그래, 바로 그런 거야. 여기도 보면은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취소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거죠? 똑같은 거죠? 취소되어야만 할 수 있다? 아닌데, 취소 안 돼도 할 수 있는데, 취소되지 않아도 해야 된다? 그렇지.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한글만 안다면은 1, 2, 3번 문제가 똑같다는 걸 알 것이에요. 그러면 유윤이가 왜 세 개를 다 가져왔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12-1번은 어떻게 물어봤어요? 12-1번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결 문제에 대해서, 선행 처분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고요. 그냥 위법한 행정행위,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물어봤어요. 12-2번은 어떻게 물어봤죠? 선행 처분에 대해서 위법한 행정행위 중 하나인 위법한 과세 처분으로 물어본 것이죠. 12-2번, 3번은 어떻게 물어봤으니까 이것은 그 대집행으로 물어봤죠. 대집행이 위법인 경우로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개고로 물어봤네요. 그래서 개고 처분. 무슨 얘기입니까? 12-1은 국가배상 유형에 대해서 선행행정행위를 일반론적으로 행정행위라는 이름으로 물어본 것이고요. 12-2와 3은 그 행정행위 중 과세 처분을 예로 물어본 것이고 12-3은 개고 처분으로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12-3이 일반 판례 이론이라면은 12-2와 3은
개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12-1을 안다면은 12-2와 12-3은 어느 순간이 되면 지워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세로 나오건 계고로 나오건 뭔 상관이에요? 위법한 행정행위면 다 같은 이론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2-1이 대표인 거예요.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그리고 12-2와 3은 부하들인 거예요. 그것이 적용된 예시, 사례, 물론 이들은 다 판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로 나온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 위법한 국가배상 나오면은 물론 이 외에도 나올 수 있지만은 요 정도 연습하면 충분하신 것이에요. 일반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 요 과세처분과 계고처분 사례예요. 왜? 그게 판례로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 겁니다. 아까처럼 하나의 판례에서의 그 논리순에 따라서 4가지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뭡니까? 일반 이론이 전면에 나온 다음에 그것이 적용된 사례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공부해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어나가면은 나중에 이제 몇 개 남지 않아요. 예,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배열했는지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쁜 말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 정말로 써놓은 거예요. 목차선 논리순 판례의 설치순으로 했기 때문에 마판정리 최적화, 이 얘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리 보기,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미리 보기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미리 보기고, 미리 보기도 저는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제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는데, 제가 표지, 알고 보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강사가 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제가 그냥 한글 파일을 써서 주면은 뚝딱 만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많이 해야 돼요. 물론 많이 도와주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 어떤 센스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예쁜 거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잘 못해요. 제가 잘 못해서 대신 이제 그래도 그러면 최대한 노력은 하죠. 최대한 노력은 하고 대신 이제 내용 자신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시면은 저는 아무튼 늘 많이 올려놓습니다. 보면은 많이 올려놔요. 예,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최고급이다. 어떻게 배열하였는지 읽어봐라. 읽어보고 지워나가라. 그러면은 물 흐르듯이 읽을 수 있을 것이어서 더 빨리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효율 얘기도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중요도 얘기예요. 중요도 얘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3,400개 지문, 요게 이제 기출, 미기출 지문도 1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이제 전부에 그 4가지 이제 S 표시, A 표시, B 표시, 혹은 아무 표시가 없는 거, 이렇게 이제 4단계로 이제 해놨어요. 이렇게 4단계로 구별을 한 어떤 그 기준, 그리고 왜 3단계도 5단계도 아닌 4단계를 취했느냐, 그 4단계가 선택된 이유, 그리고 요것의 활용 방법,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이 나누는 기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A급, 요거는 이제 S급. 이것도 이제 S, 여기는 이제 중요한 단원이라 S가 남발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B급도 있고 그러네요.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이제 행정소송의 심리, 이 소송제도, 이건 진짜 어려운데 많이는 안 나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횡하죠. 횡하다가 여기 이제 B가 이제 반갑게 이제 나오고, 여기 이제 또 B가 웃으면서 반기고 이러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 없어요. 여기 또 B가 있네요. 예. 아까 그 S가 공정력에서 S가 판을 치더니 쟁송에서는 이제 B 정도가 이제 저를 반기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눈 기준은, 일단 나눈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된 횟수, 즉 빈출 정도지만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빈출 횟수만큼 중요한 게 어떤 경향이나 그것이 차지하는 포지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10년 전에 올드 스타일 시절 때, 10년 전 스타일 때 아주 과거에 10번 나온 것보다는 최근 2, 3년 사이에 3, 4번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 경향에 맞는 그런 지문,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과 요새는 중요하게 보는 게 조금씩 바뀌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물론 코어가 되는 건 안 바꾸지만은 어떤 그 주변에서는 변화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드 스타일 행정법 시험 시절 때 10번 나오는 것보다는 최근에 3번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어떠한 판례가 중요해. 우리 시험은 결국 판례니까. 어떠한 판례가 중요한데 이것이 5년 정도 내의 판례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한계가 분명하거든.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횟수는 적지만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하지만 횟수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면이 있고요. 또 요런 면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가 정답으로는 안 나와. 아시죠? 정답 지문과 그 외에 들러리 지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4가지 지문이 있을 때 이 중에서 간택된 놈 정답으로 요 놈과 여기 이제 들러리들 얘네는 이제 가중치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또 이렇게 항상 들러리로 많이 나온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이제 보통 조문 지문들이 그렇거든요. 그냥 찍찍 내는 조문 지문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죠.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면에 횟수는 그거보다 적더라도 얘는 정답 지문으로 타격감 있게 자주 나온 놈이야. 횟수는 더 적지만 그러면 이제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순 뭐 횟수뿐만이 아니라 뭐 횟수 그리고 그것이 어떤 뭐 최근이나 뭐 이렇게 어떤 시기적으로 이제 얼마나 이제 오래되었느냐 아니면 뉴 스타일이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 판례의 어떤 그 발생 시기 그리고 이제 뭐 학계에서 이제 뭐 관심을 갖는 정도 그리고 또 뭐 이것이 어떤 그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는 것인지 들러리 지문으로 출제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뼈 아프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 네가 중요하다고 중요해서 중요한 거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8월 26일에 이제 인강이 런칭했단 말이에요. 8월 26일에 인강이 런칭했고, 뭐 강의는 이제 그 전에 시작을 했지만은 정말 이제 뭐 실강생분들 대상으로 한 그런 강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재판 강의를 시기상 그 강의조차도 이제 뭐 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들은 이제 재판 강의 때 그 다른 강사님들은 뭐 100개 이상의 이제 재판을 이제 쏟아내시는데 뭐 물론 뭐 저도 뭐 그렇게 하려면 하겠지만 의미가 없더라고요. 시기도 너무 늦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뭐 그거 들으시고 다만 그래도 제가 딱 6개 찍어드리니까 이 6개는 진짜 중요하다. 이 6개는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 제가 거짓말을 못하죠. 지금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에서 4개가 20년도에 나왔어요. 이 중에 4개가 20년도에.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 19년도 1월에서 19년도 12월 사이에 나온 그 1년치 재판을 말한 것이에요. 1년치 재판 중에서 6개를 제가 꼽았는데 그 중에서 4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출로는 중요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빈출로 치면 영회지, 영회. 영회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로 그러면은 67%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 어떤 그 중요도를 나눠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SAP 그리고 이제 아무급이 없는 거 이런 거 이제 아무급이 없는 것이죠. 네. 요거 이제 미기출이네요. 예. 이렇게 이제 나눠놓은 것이고요. 이 미기출도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뭐 5단계로도 할 수도 있고 뭐 3단계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4단계로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여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 그 여러분 회독수에 맞춘 기준을 제시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법을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회독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사람 스타일일 수는 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시판이 너무 회독수 대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자랑하더라고요. 이거 10회독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왜 10회독이나 하죠? 예. 물론 뭐 열심히 한 분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회독을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그 3회독부터는 합격이 가능해요. 그리고 5회독이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이제 매번의 회독을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해야 이걸 채우는 거거든요. 타격감 있게 회독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막 일단 읽자. 그거는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바람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제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도 글 좀 내리다 보면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받아서 뭐 일단 진도를 나가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3, 4회독이면 충분해요. 5회독이면 돼요. 5회독이면. 그런 관점에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3회독을 했을 때 합격을 가능하게는 그거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1회독을 하면은 정말 이제 최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침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1회독 때는 요 정도는 이제 숙지를 하자.
요 정도는 숙지를 하자. 그리고 1회독 때는 이건 뭐 재기풀기, 요트, 선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처음 보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읽는 겁니다. 다 읽는 것이고 다 읽으면서 이제 확실히 아는 것들은 이제 지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회독 때는 이제 A급도 축지에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1회독 하면서 이 두 번 다시 안 잊어버릴 것 같은 거 혹은 이제 중복된다는 걸 깨달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워져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80%를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3회독 때는 이제 B급도 숙지를 하고요. 그때는 이제 교재를 50%만 읽어도 되는 50%를 읽으면 한 해독이 되는 요런 단계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합격이 가능해져요. 합격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합격이 보장되진 않는데 그래도 운이 좀 따라주면은 원래 항상 시험장에는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찍어도 맞아요. 확률상 제가 그냥 가서 다 일로 찍어도 맞잖아요. 다 일로 빵점 맞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빵점을 맞는 거는 100점을 맞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빵점을 맞으려면요 모든 문제를 틀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약간 뭐 굉장히 나쁜 학생이어서 애들이랑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되는데 뭐 애들이랑 누가 더 낮은 점수를 맞았냐, 누가 더 저점 대결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라 이런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딱 시작하면은, 시험 딱 시작하면은, 막 1분 내에,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해. 그것도 간지야. 그래가지고, 1분 내에 막 내려고 하고 막 싹 떠가지고 막 다 틀려. 다 틀리는데, 근데 이제 뭐 모르죠. 기본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모르는데 그래도 맞아 보면은. 그래서 이 저점 대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찍어도 많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아는 것보다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B급 정도를 확실하게 파악해내고 다 맞고 거기서 나온 거는 다 맞고 그 나머지 이제 그거 벗어나는 문제들에서 확률이 뭐 25%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따라주면 이제 붙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요 B급 범위고요. 물론 운에 나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무급도 숙지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요게 이제 사회독부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재는 이제 30%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는 이미 알죠. 요렇게 해서 무급까지 다 숙지했다. 그러면 이제 합격 안정권입니다. 합격 안정권이에요. 요렇게 되는 구조인데 많은 합격생들이 이제 묵급을 여기까지도 다 아는 학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머릿속에 아무리 꽉 채웠어 봤자 어느 순간엔 다 넣더라도 1초만 지나면 하나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거를 꽉 채운 순간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뭐 어느 정도는 묵급의 모든 걸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요 사이 어디에서 지금 제가 써놓은 요 3회독의 기준보다는 높고 요 4단계까지는 못 갖춘 그 어느 사이에서 합격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잣대를 재놓으려고 그래서 요것이 4단계인 것이에요. 제가 사실은 뭐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제 채널이나 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제 이제 성격상 사실 4단계는 이제 제 성이 안 찹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문에 어떤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좀 더 이제 촘촘하게 기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다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나온 걸 보니까 이거는 저희 이제 자기 만족이더라고요. 자기 만족. 저희 이제 자기 만족이고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건 같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의미 없는 뭐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이거 10단계를 해가지고 10점을 줬다. 그게 뭐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만 알아서 합격할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커버해야 될 범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좀 너무 숫자에 집착을 하게 만들 것 같고 또 이제 좀 오히려 이제 운에 기대게 만드는 걸 제가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안 나눌 수는 없고 요 정도 4단계 요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요거보다 이제 많은 거는 좀 이제 실익이 없고 요거보다 이제 좀 덜한 거는 좀 성기고 요렇게 이제 사회도 제가 제시하는 요 사회도 요기를 이제 기준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이 요 4단계가 나온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예, SAB 묵급이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4단계인지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뭐 다 말씀드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얼핏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기출 문제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지론은 이제 기출 지문만 보자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좀 이거는 좀 유명한데 이것은 좀 그래도 나을 법한 유명한 내용인데 빠져 있다거나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개정조문이에요. 개정조문. 요것은 이제 당연히 미기출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은 개정이 이제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기출이 꽤 많아요. 그건 뭐 다 제가 입법 자료 보고 뭐 이렇게
그 분야 전문가들이 이제 중시하는 걸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표절을 보시면은 신고를 해주세요 꼭. 그래서 미기출 문제도 있다. 이따 한번 이제 그 미기출 문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최신 뭐 당연히 뭐 올해 최신 문제들 반영을 했고요. 뭐 다 반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무작정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네가 최신이어봤자 10년 전 지문이라도 그 지문이 더 정보량이 많고 그 지문이 더 좋으면은 10년 전 애가 우선되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 양질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기풀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선출 지문이 3,200개였는데, 요 최신화 과정, 그리고 또 이게 기풀기는 이제 해설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요것은 이제 1000페이지에 이르는 책이고, 요거는 이제 3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해설을 상당히 간략화할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컴팩트하게 나겠다는, 문제는 많지만 이제 컴팩트하게 내겠다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해설이 상대적으로 이제 짧아지면서 딱 이제 필요한 말만 들어가면서 어떤 기존에 이제 해설에 이 정도 넣었으니까 굳이 문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그런 분들도 문제로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신화 과정과 그런 이제 해설의 간략화 과정에서 대신 문제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200개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 정도는 기존 기풀기 선출 문제와 같고요. 10%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풀기가 있으셔도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런 말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최대한 싸게 냈어요. 이거 그 290페이지에 11,7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최대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책 사용법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목차를 보시면요.